그래서 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클리토리스 쪽을 자극시키고 불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자극을 조금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디 나가서 얘기를 꺼내기에 좀 부끄러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감증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불감증을 꼭 병원에 오지 않아도 이제 자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사실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케겔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해 드리긴 하지만 사실 힘을 주는 게 쉽진 않거든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병원에 케겔 운동 기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으셔서 소변을 보시는데 첫 소변은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10초간 소변을 참는 거죠. 중간에 참고 나서 이제 다시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면 이거는 정확한 케겔 운동입니다. 그래서 잠때를 하실 때 그 소변을 참는 그 힘으로 수축을 하면 그게 바로 질을 쪼이는 거예요. 제일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한 케겔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소변만 보면서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의 케겔 운동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서 계실 때 우리가 아랫배에 힘 주고 그다음에 엉덩이에 힘 주면서 엉덩이를 이 앞쪽으로 약간 쪼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일종의 케겔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를 늘 하면서 소변 보러 가서 10초간 그게 되는지 실제로는 1초도 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해야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질 이완의 정도나 근력이 발달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 3개월 이상은 돼야 자기 거가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꼭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가 호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일종의 필라테스하고 요가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케겔 운동하고 똑같아요. 장 근육을 이용해서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해서 지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라테스나 요가 운동 중에 우리 골반 근저 운동 근육을 좀 이렇게 탄력을 오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브릿지 자세랑 캣카우 그리고 데드버그 이런 자세들이 골반 근저 근육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해외에서는 불감증이 심한 사람들, 아주 심한 사람들에게 가끔씩 하는 방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클리토리스 쪽을 자극시키고 불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자극을 조금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위험하게 깨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재질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전이 검증된 거를 이용해서 정말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정말 심하신 분들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불감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해외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불감이 심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르기닌이 단백질이어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제닉 효과가 있어요. 이 성분 자체에. 그래서 근력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성욕도 약간 올릴 수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특히 단백질의 아르기닌이 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탄력이나 윤활이 증가되고 성욕도 약간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꼭 불감증이 나만의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만 불감증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감증이었던 분이 파트너를 바꿔서 불감증이 개선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감증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만의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하고 어떤 식으로 성관계가 되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 과정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나의 흥분도가 올라가 있는지 나의 성욕구를 충족할 만큼의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 관련돼서의 상담은 파트너랑 같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근데 바꿀 수 없는 문제로 성감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하나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크기가 만약에 크기가 문제라면 그래서 여성을 줄이거나 남성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질 이완이 좀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자들은 질 이완을
시간을 조금 더 줄이게 하고 남자들은 또 약간 늘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하는데 사이즈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크다고 절대 불감이 없고 사이즈가 작다고 불감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원인인지는 서로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결혼 전에는 관계에서 이게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속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의 속궁합이 좋아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40이 돼서는 또 식기도 하고 50이 돼도 좋아지기도 해요. 속궁합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으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의 변화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성감이라는 거는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만약 병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불감증이 있거나 오르가즘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성생활을 즐기고 또 훨씬 더 거기에서 활기를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 그리고 또 그게 조금 부족할 때는 병원에 와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성생활이나 이제 파트너와의 성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